손쉬운 농사, 돈 버는 농사.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가 많이 돼야 강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 회장단이나 이렇게 그 교육을 이끌어갈 때 힘도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참여 좀 시간을 좀 조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금방 음영 선생님이 우리 밴드에 요 자료를 올려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강사님은 음영 선생님입니다.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전부 다 아실 걸로 여기고,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한 해 시작하면서 일단 우리 강불용사의 첫 시작이 전정이기 때문에 이제 전정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밴드에도 올렸고, 지금 앞에 보인 자료가 저희도 이제 매해마다 농업인 상대로 영농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전정 교육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전정 자료를 만든 게 한 3년 정도 되는데, 매해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진에서 찍혀서 보는 모습하고 실제로 나온 모습이 조금 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확실하게 구별은 안 되지만, 일단 자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다가 필요할 때, 좀 쉬는 시간 때 한번 봐주면은 책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료 만든 것은 예전에 84, 5년도에 제주대학교 한혜룡 교수님이 만든 감귤 전지 전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과거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 교재를 작성했고, 여기에 쓰여진 사료는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농가에 다니면서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이제 나무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가 이웃에 알리고 싶은 데 있으면은 자료를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자료는 분량상으로는 2시간, 3시간 내용이지만은 일단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설명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정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만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 전정도 해보면 알겠지만은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또 새로워. 그건 뭐냐면은 자기만의 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틀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과거에는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는 그래도 그 이론을 갖고서 전정을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마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적었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감귤 초반기에는 농협이나 그런 데서 일본인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전정에 대해서 내용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농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또 마찬가지 같은 입장이다 싶어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듣고서 원래는 그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지가 뭐고 아주지가 뭐고 주지에서 나무를 어떻게 만들고, 그 정도만 아셔도 전장할 때 일단 나무를 딱 봤을 때 저게 주지고 이게 아주지다, 그 정도 부분만 돼도 전정의 한 50%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공간에 대한 예술적인 감각, 모양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전정이 강도가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드린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올해 전정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벌써 일당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1인당 17만 원. 20만 원. 바깥 간식 포함하면 20만 원 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절대로 그 인건비가 떨어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오르면 오르지. 그래서 전정은 앞으로 여러분께 농사를 지으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배워야만이 우리가 육지부에서 요즘 망가물 재배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최종적으로 육지부하고 제주도하고 최종 경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우리가 나무에 있는 가지에 대한, 가지가 어떻게 생리적으로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지전쟁에서 우리 많이 쓰는 용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그림상이지만은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전쟁하는지, 이런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지의 생리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정부우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황금량일 겁니다. 황금량인데, 즉 가지에서 제일 끝눈이 가장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 끝에 나온 제일 끝에 순 보고 정화, 그 다음에 옆에 나온 거 보고 애가, 근데 치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끝에 있는 눈이 가장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보면 고접붙여서 이렇게, 고접붙여서 이거를 지금 몇 도로 유인시킨 겁니까? 90도.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봤을 때는 90도가 맞습니다. 90도 유인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90도로 유인시킨다 그래도 반듯하게 90도 되는 게 아니고 약간 휘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휘어지는 부분에서 그 눈이 정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눕히는 순간. 놔뒀으면은 끝에 눈이 가장 정아가 되는데, 유인시켜서 90도로 유인시켜버리면은 이 휘어진 부분이 가장 강한 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장지가 올라옵니다. 자, 우리 양 회장님 밭에 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유인했다가 다시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서 나온 가장 센 가지를 주지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면 주지가 가다가 꺾이다가 이게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우세성 때문에 끝에 있는 순이 나오면은 옆에 있는 순을 못 나오게 합니다. 뭐 이것들은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 몸에도 호르몬이 있듯이 감귤 나무에도 이 호르몬이 있는데 그 작용하는 호르몬이 오옥신입니다. 이 오옥신은 잎의 뿌리, 생장점에서 보입니다. 생장점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여기는 지금 나뭇잎에 고접해서 2년차를 착화시킨 겁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90도 유인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순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런 성질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여름 순에 착화시켜버리면 그 밑에 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요 수관 내부가 텅텅 비는 무효 공간이 되어본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제주도에서 고접붙인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두 번째, 유목으로 심으신 분들. 빨리 착화시킨다고 해서 너무 여름순에 조개 착화시키면은 나중에 이런 식의 됩니다. 자, 우리 하우스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우스에서는 중방의 높이가 3m 20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높이는 제한되어 있고 폭도 제한되어 있으면 방법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도 착과량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간이 입수를 확보해가지고 입수를 확보돼야 잎 대비 열매 개수가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요 수관 내부의 잎을 아니면 가지를 조금 더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지 전쟁을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 전쟁에 갈 때 어머님들 할 게 없으니까 쏙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속에 있는 가지는 달리지도 않고 달린다고 해도 밑각이 적고 햇빛이 안 비치니까 품질도 적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쏙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방임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연형. 예, 자연형에서 이렇게 쏙가지가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무가 있는데 위치가 높은 데일수록 세력이 강하다. 즉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무에서 여름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상단, 중간, 하단부라고 하면 당연히 상단부일 겁니다. 이것 또한 가지의 생리에서 위치가 높은 데일수록 그만큼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단부 위주로 해서 여름순 내지는 가을순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자, 요거는 직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국도하고 고속도로 차이점이 뭡니까? 고속도로는 가급적이면 직선을 내서 빠른 시간 내에 가기 위해서 만든 도로고, 국도는 경유를 하다 보니까 좀 꼬불꼬불한 길이 많습니다. 즉 감귤나무는 위로 곧게 양분이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지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으면은 요게 기준으로 해서 지면적인 90도입니다. 요거 세 개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여름수 발생할 가지는 요거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무가 직선 때문에 여기서 양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꺾이는 것보다 직선으로 가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만큼 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고저분자에서 90도로 유인하니까 그 가운데서 정부 쪽에서 쑥 올라온 겁니다. 요거는 직선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직선이 아니죠. 꺾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분이 직선 인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두 가지 가지를 놓고서 제가 다음 중에서 세력이 강한 게 어디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이거는 어느 때 중요하냐면은 내가 밀감을 달릴 것이냐, 키울 것이냐. 즉, 만약에 내가 이 가지에 밀감을 달리고 싶다 하게 되면 당연히 가운데 거를 자르고 양쪽에 걸 놔두면 됩니다. 키울 거면은 반대로 요거를 자르고 요거를 없애고 요거를 자르고. 그러니까 저게 가지의 생리를 알면은 내가 착화시킬 때, 키울 때 그때 가지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거 두 개 중에서는 어느 가지가 가장 센 것 같습니까? 꽃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2번. 우리 회장님은 조용하시고. 예. 예. 자, 우리가 세력이 강한 거하고 꽃이 많이 오는 거는 정반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세력이 강하면은 꽃이 적고, 세력이 너무 약하면은 꽃은 많은 대신에 순 발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서 꽃을 받고 싶다 하면 당연히 누워진 가지를 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온주밀감에서는 온주밀감은 약간 과실 자체가 좀 소과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30도 요 기준에서 30도 정도가 좋지만은 망감류는 위협하기 때문에 요가 조금 더 선가지 한 50도 정도 되는 게 망감류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착화시킬 때 세순 받을 때 그게 목적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양분을 당기는 힘입니다. 가지 길이, 굵기에 따라서 수의 기둥의 차이가 있고, 센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두 개 중에서 긴 가지가 세고, 같은 가지라면 요 굵기가 두꺼운 게 센 놈이고, 그 다음 위치상으로는 낮은 데에 있는 데보다 높은 데에 있는 게 가지가 셉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지, 상단부에만 여름순이 나는 이유가 위치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전정을 하면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게, 전정을 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주지 연장기를 만들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 밑에까지보다는 얘가 길어야 됩니다. 거꾸로
나는 이쪽으로 주지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요 가지를 짧게 하고 요 가지를 길게 놔두고 굵기를 떠나서 가지 길이를 그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절대로 가장 초보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름수이 나왔는데 요거하고 요 길이를 똑같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힘이 양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란 건 뭐냐면은 사람의 뼈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이기 때문에 그 뼈대가 가장 세야 됩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힘이 많이 가서 나무가 잘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정을 할 때는 특히 여름 처리할 때는 요 길을 똑같이 하지 말고 큰 거 작은 거를 반드시 구별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양분의 흡입성이라든지 지침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를 계속 키울 거냐 달릴 거냐 할 때 그 가지를 알아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부와 지상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지금 주지가 다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밑에 이제 주간 부위에 수지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부는 요 수지병이 발생된 주지 쪽에만 잎이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상이 없고. 무슨 말이냐면은 주지별로 뿌리가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주지에서 여기 나왔듯이 이쪽 주지에는 여기 뿌리만 이쪽 주지에서 양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 주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여기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이쪽의 뿌리에서가 이쪽으로 양분을 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망감류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밀감을 달릴 때 한 군데 집중으로 달린 것보다는 특히 망감류처럼 과일이 큰 과일을 원할 경우에는 나무 전체에 골고루 달리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TRU라는 게 좀 영어지만은 이게 탑하고 밑에 R은 뿌리입니다. 뿌리, 루트.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뿌리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지상부하고 지하부는 지상부를 많이 자르면은 그만큼 지하부가 죽습니다. 만약에 지하부가 충실하면은 지하부하고 지상부 맞추려고 세순이 잘 나옵니다. 뭐 요것도 우리가 호르몬적으로는 뭐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하는 건데요. 온주밀감에서는 지상부하고 지하부 비율이 1.36이고 한라봉은 더 높습니다. 즉 뿌리가 온주밀감에 대해서 한라봉이 잎이 더 많고 뿌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묘목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고접에서 저게 가장 큰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접에서. 자, 고접 레드양 3년차 하면 다 크지 않습니까? 모양 외관상으로는. 근데 뿌리는 그만큼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상부만 보고서 아 나무 다 컸구나. 자 원래 평당 12kg. 예,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가 지상부에 12kg 달릴 만큼 뿌리가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아직은 그 비율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묘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우려고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자릅니다 그나마. 그래서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데 고접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착과를 많이 시키면은 뿌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과일이 달린 만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일수록 그런 현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부하고 지하부 비율도 되게 중요한데 뭐 과수 같은 경우는 1보다 약간 적은 상태가 가장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강전정을 하면은 나무를 새로 완전히 뭐 주지 만들고 새로운 수를 뽑을 때 강전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를 이렇게 하면은 생각만큼 순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뿌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농가 짓는 분들은 하다 버텨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돼야 잘라서 순밭이 넣는데 생각만큼 새수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뿌리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주밀감은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순이 나오는데 망감류는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아마 온주밀감하고 망감류의
좀 차이라면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어떤 일찍이 와서 맞아 2m로 심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간보를 한다고 2m 잘리면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자를 거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토지 이용률을 높아야 다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제시거리가 열간 2m, 우리 하우스는 거리가 3m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간거리가 2m 했을 때는 나무 수관이 20cm가 있을 때가 가장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4m로 돼 있을 때는 50cm 정도. 자, 우리 지금 부회장님네 이제 성규 부회장님 밭에 가보면 감을 다 했을 겁니다. 과연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40cm까지 50cm까지 붙어지려면 저거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 것까지 느껴지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토지 이용률이 높아야 그만큼 수확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상 편리하기 위해서 자른다고 하지만 그거는 작업상 편리하기 위함이지 수확량을 높이는 데는 아닌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수고율입니다. 즉 높이하고 수폭의 비율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이쪽 사진은 요게 지금 전라남도 나주 육지부의 중방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m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는 3m 21고 벌써 수고의 차이가 1m 이상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나무도 높아야 되고 폭도 커야 다 수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육지분 보면은 거의 평당 10kg 이상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그 밭은 다음에 가보면 100% 해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주에서 여러분 제주도 몇 킬로 나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제주도는 하려고 평당 11kg, 15kg입니다. 그럼 자기네도 그건 달려야 되겠네 하는데 틀린 게 뭐냐면은 나무 높이가 틀립니다. 우리야.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면적이 적은데 적은 면적에서 많이 착화를 시키기 때문에 나무에 착화 부담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해결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나무는 높고 옆으로 수확이 커야 그만큼 수확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용적률입니다. 달릴 수 있는 공간. 지금 여기는 아까 속까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나무 내에 있는 공간인데 가지가 없는 곳, 즉 필요가 없는 결실이 안 되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는 다 결실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속까지는 따느냐 안 따느냐 그 차이지, 요게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 농장도 가보시면은 우리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 특히 고정붙인 나무나 유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만이 여러분께서 원하는 다수화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무효하고 유효에 대해서 얘기시키면 일단 왜 무효 용적이 많아지냐면은 제가 보기 가장 큰 문제가 여름 순에 착화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여름 순에 착화시키는 거를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기성 세대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요거는 황금량 가온한 겁니다. 황금량 고정 붙여서 2년 키우고 3년 차에 달리게 되니까 이 쏙이 아예 순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여름순을 단축을 안 시키니까. 그 방법을 제가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망감류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수를 받을 수 있느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가 수세가 약해진 상태로 이렇게 해놓으니 여기서 가지가 재생력도 없고
이 숲이 자체가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눈이 없습니다. 안 나와. 요거는 완전히 유인시킨 거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작년에 요걸 한번 레디안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수세가 아주 약한 나무 다시 한번 싹 잡으려고 해보니까 술 나오는 게 딱 3개. 하나, 2개, 3개. 그래도 좀 수세가 있는 나무는 순이 꽤 보입니다. 망감류가 우리가 이렇게 수세가 약한 상태에서는 어느 나무를 전정해서 순을 받겠다고, 수관 내부에 순을 받겠다고 해도 생각만큼 안 나오는데, 만에 하나 수세가 원래 이 나무는 좀 달릴 나무인데 내가 수관 내부에 술 받고 싶다 해서 잘라보시면은 순은 나옵니다. 온중밀감에서만 덜 나올 뿐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수세가 약할 때 자르니까 순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수세가 좀 꽃이 올 거지만 감안해서 좀 수세가 보통 이상 될 때만 이렇게 단축을 시켜주면은 강전장에서 순을 받겠다고 전정해주면은 어느 정도 순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가지가 해도 이게 한 3년생밖에 안 되는 칡지입니다. 요거는 거의 주지급이고, 수관 내부에서 순을 받고 싶으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십시오. 이 가지가 연수가 더 먹기 전에. 뭐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달릴 나무를 잘라서 순 받는다는 것은 현실로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름순에 착과를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